1999년 7월 12일 경상남도 사주시. 다급해 보이는 한 소녀가 경찰서를 찾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일단 여와서 이거부터 작성할래?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엄마는 어때요? 아니 뭐가? 그 여자가 어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 방금 전까지는 누가 있다며? 이 소녀에게만 뭔가 보이는 걸까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가서 보고 싶어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 소녀의 이름은 이경진, 경천여중 학생입니다. 야, 니 이거 좀 쓰고 있어라. 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경진. 불길함이 감도는 집안에서. 엄마가 화장실에 물 받았나? 맞다. 엄마 목욕해야 된다. 그 여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선아가 있긴 뭐가 있노? 아니, 칼은 왜 들고...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때 와, 씨, 뭐야 이거. 이제야 이상함을 감지한 엄마. 뭐 하는데? 니 신나? 문 열어봐라. 너무 무서운데? 센터장이 좋아하는 건 다 갖춘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홈타운. 주민, 시작해볼까요? 문 좀 잠깐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 원래 있던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네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 전 경남지방경찰청 기수대 강력반 경위 최영인. 천양 정수장 사건 있기 전에 일들이 궁금하신 거죠? 첫 사건 발생한 게 7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이면 경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작이라는 말 같은데요. 차분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형인. 첫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기 직전쯤에서 비가 참 많이 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형인과 그의 파트너 이시정 경사가 이른바 흥안동 모녀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피해자 얼굴과 목 주변에 8군데 정도의 칼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경진의 모친. 살인사건 수사는 처음인 시정은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계획된 원한 범죄 정도로 추정한다 이게지. 피해자 딸 신변이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기가. 예, 그럴 수도 있죠. 경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설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편 경진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경천여중 방송반 친구들. 개착해 엄청.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시나 그게 네 얼굴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전학 온 방송반 채영. 밖에 없는데 갑자기 전학생한테 1등자를 뺏겼으니 엄청 싫겠지? 또라이 같다. 이영덕 학원에도 들어갔다며. 그 학원에서 우리 학교 내신 문제를 시험 직전에 테이프에 녹음해갖고 알려준단다. 야, 말도 안 된다. 파보면 어떡했노? 그랬다가 이경진 그 도라이가 우리 급식에 청산가리 탈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이제 곧 짧았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망할 보충 수업이 시작되네요. 이 속상한 마음을 뮤직으로 달래보고자 이번에 믹스테이프 넘버 13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의 아이 겁나 싫어라고 합니다. 네 사연 좀 성의 있게 써라. 야, 사연은 아무도 안 듣는다. 너무나 귀여운 방송반 친구들. 한창 주작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이게 뭐죠? 봉투 안에는 의문의 테이프가. 한편 재영의 고모 정현. 우리 조카님 친구들 대단하지? 재영이 저번에 1등 하지 않았나? 모친 경숙이 운영하는 숙반점의 요리사입니다. 황배한테 맡기고 니 좀 나와봐라. 얘는 한성백교회 우성면 목사님이시고 일부러 식사하시러 여기까지 오셨다며. 그날 그 사건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따님께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성은 따님께서도 지역사회 봉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 모녀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요? 때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87년 10월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남 사주역. 누군가 갖다 놓은 가방에서 의문의 가스가 흘러나옵니다. 온 기차역을 에워싼 신경가스로 기차역은 아비규환. 이런 대테러를 벌이고 일주일 만에 자수한 인물, 그가 바로 정연의 오빠이자 재영의 아버지 조경호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처럼 사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숙과 정연은 아직도 이 마을에서 큰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세트 테이프 암만 생각해도 진짜 이상하다. 이게 진짜라고 시험 문제를 줄 테이프면 이걸 증거로 우리가 그 학원 제대로 털 수 있다. 문숙은 지루한 방송반 생활에 특별한 사건이 생겨 신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맑은 재영을 살뜰히 챙기는 정연.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똘딱 맞으며 하교를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까마귀 떼가 몰려든 아파트. 뭔가 빠진 것 같은 형사의 촉으로 경진의 방을 다시 확인해보는 형인. 경진이 다녔다던 이영덕 학원에서 만든 카세트 테이프? 그런데 케이스 안에 테이프는 없고 웬 사탕 봉지만 남아있는데 이 테이프를 만든 이영덕 지니어스 아카데미를 찾아가 봅니다. 일종의 미래 인재 육성소라고 할 수 있죠. 패배자는 받지 않습니다. 패배자는 발도 들일 수 없죠.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거나 혹은 비상한 두뇌를 가졌거나 본인 학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훌쩍거리지? 축농증이 있나? 이경진 학생은 이곳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저 인물화가 눈에 띄는데요. 뭔가 익숙한 얼굴인데. 한편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연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는데요. 혹시 정영섭 씨 아십니까?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몸에 신호를 붓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동창생들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현 씨를 언급하면서 구루의 가족이 돌아왔다. 구루요? 약속의 시간까지 구루의 딸은 구루를 대신할 것이다. 뭐지? 무슨 주문 같은 건가? 구루가 대체 누구죠? 한편 이영덕 지니어스 학원을 파헤치려는 우리의 방송반 친구들. 준비됐나? 누군가 놔두고 간 테이프를 이제야 들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생 여러분. 이영덕 지니어스 아카데미 이영덕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뭐고? 무엇이 또 시험 문제 유출 아니었나? 집중력 향상, MC 스퀘어 그런 거 아이가? 그런데 소리가 좀... 얘는 좀 소름 끼친다. 맞아. 되게 끔찍해. 집중력 향상이 아니라 무슨 최면을 거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일본에 있던 경진의 아버지가 이제서야 귀국을 했습니다. 내가 일부이라도 빨리 도착했어야 했는데 이거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경진이 편지처럼 노래와 함께 아빠에게 남겼던 믹스테이프. 일단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가 전에 말한 조재영 알지? 아빠 있다 아이가 가가 조경호 딸이래. 사주역 가스테러범 조경호 있잖아. 어떻게 알았는지 12년 전 사주를 공포로 몰아넣은 가스 테러범이 재영의 아버지였음을 알리는 경진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당황하는 형인. 조경호가 자수를 하지 않았으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 사건이죠. 수사팀이 아예 갈피를 못 잡고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멀쩡히 유학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지 채 2달도 안 돼서 저지른 짓이죠. 자기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제 아내도
그때 테러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형인. 그럼 거의 원수의 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나 고모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그게 뭔데? 하루만 기다려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내일 말해도 되는데 오늘 말하는 건? 고모한테 비밀이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괜찮아. 누구나 다 비밀에 있는 거니까. 내일 비밀을 말하겠다는 재영은 다음 날 아버지! 재영아. 죄송해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저 아저씨. 그렇지. 학교로 찾아온 숙반점 직원 환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 시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정연의 교집 편집부 동창 영섭. 환자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조정윤 씨를 찾았어요. 조정윤 씨 찾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정윤 씨가 여기 계시면은 다른 사람이 위험해진다 그러던데 그 이름이 조재영. 조정윤 씨 여기 계시면은 조재영이라는 사람이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정연은 학교를 찾아가 보지만 여기 못 봤어? 재영이 축제했는데 재영이가 고모한테 연락 안 했어요. 숙반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데리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모가.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그날 딸 이경진 학생이 실종됐고 정확히 3일 뒤 조재영 양 역시 그렇게 사라졌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 좀 더 제대로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조경호. 저도 검사님도 조경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작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경호. 처음부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이면 저 태어난 순간부터 다 얘기해요. 지 혼자 빵 터진 경우. 딱 봐도 본인만의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이야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꽤 들을만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해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부 믿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죠. 본인의 딸이 실종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일주일 가깝게 그 아이 소식만 기다렸죠. 그리고 신문 스크랩을 좀 얻었어요. 재영이 수사와 관련한 기사들 몇 개 왔는데 저는 읽고 또 읽었어요.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나중에는 그 현장을 마치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검은 흙 위에 버려진 핸드폰을 상상하게 돼요. 경찰들이 제 딸이 실종된 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겨우겨우 찾았던 비에 젖어 꺼져가던 재영의 핸드폰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재영의 핸드폰만이 산에서 발견되고 재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환규 이 새끼가... 바로 환규의 집을 찾아가 본 정연. 김환규! 엄마가 그러던데 너 이제 주말에 나이트 안 간다더라? 저 이제 교회 같은 거 나가고 있어요. 교회?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는 아니지만 잠깐 들어가실래요? 됐거든. 혼자 자취한 집에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환규가 열쇠를 두는 곳을 기억해낸 정연은 그의 집에 들어가 보는데 꽤 오랫동안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건 뭐야? 새의 깃털?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창문에 그려진 낯익은 문양. 분명 본 적이 있는데. 한편 형인과 시정은 재영의 학교를 수사해 보는데 누가 문 앞에 이상한 걸 두고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노? 아무거나 말하라고 하시잖아. 분명 어디다 뒀는데.
재영이가 갖고 간 거 아이가? 가고 갖고 가겠노? 감쪽같이 사라진 테이프. 출입 기록은 요 다 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경비실 출입 명부에 쓰였다 지워진 흔적. 어차피 이 일지를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이 기억해둘라고 쓰는 길이게. 학생이 다 아닙니까? 뉴스에 나온 그날 저 학교에 왔는데 부탁한다는 거라. 지 이름이 요 있으면 안 된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여자가 안 사라져요. 계속 보여요. 어떤 여자? 저기에도 있어요. 운동장에도. 경찰서에서도 여자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건 경진에게만 보이는 환각일까요? 전부 저 여자가 한 거예요. 없어진 테이프는 문숙이 가지고 있었네요. 니 미친나? 근데 지금 경찰한테 거짓말한 기가. 추지영이 내한테 줬단 말이야. 수요일 밤에 조지 실종되기 전날에. 그냥 전화하라고. 이게 더 낭만적이잖아. 난 너한테 몇 번째 친구야? 중요해서 그래. 첫 번째지? 진짜? 진짜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 인자 진짜 걱정되거든. 사라진 재영이 걱정되는 문숙은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혹시요 최영인 형사님 계신가요? 와, 무슨 일인데? 최영인 형사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최 형사님 바쁘시다.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놓고 와라. 뭐고 이게? 테이프요. 문제의 테이프를 만든 이영덕 학원을 다시 찾아가 본 형인과 시정. 원장실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줄래요? 5분이면 끝나니까. 이 양반 애지간히 단 거 좋아하는구만. 이상하네. 바뀌었는데 이거. 이상하죠. 그런데 영덕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뭐고 저거? 도망가는 건가? 아스피린! 이런 미친 새끼가. 아저씨! 문 열어! 이 새끼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고마. 갑자기 무서워져가 셀이 밟아 부었는데 기아가 빠꾸가 돼 있었는 건데 이게. 희한한 테이프를 팔아먹는다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던데. 괜찮으시면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갑자기 흥분을 하는 영덕. 저 가봐도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고 가시려고 해. 예. 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내는 그냥 학원생 하나가 자살을 했고 그게 신경 쓰여가 최대한 협조하려고 한 긴데. 자살이요? 이경진이가 자살을 했다고요? 언론에 자살이라는 가정은 보도된 적이 없는데? 짜잔. 한편 정연을 찾아온 재영의 절친 문숙. 그게 몇 달 전에 초지랑 막 친해졌을 때 초지가 지랑 친구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면서 말해줬는데요. 자기 아빠가 조경호라고. 재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한테 지금도 연락이 온다고요. 사실은 고모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가 자기한테 아빠 편지를 전달해줬다고요. 혹시 영섭이가? 왜 사주였죠? 당신 고향이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냥 실험하기 편해서 그랬어요. 실험이요? 2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놓고 실험이라니. 당신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실험이에요.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실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경호 씨. 좋은 물건이네요. 남은 기간 동안
재생하면서 재생하면서 한편 형이는 이영덕 학원에서 만든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울리는 벨소리. 원장 마무리 멘트 이후부터 들으면 좋다. 볼륨은 최대로 했어. 문숙의 말을 듣고 동창인 민재를 찾아가 본 정연. 무슨 사진제? 그거 우리가 기사로 만들어서 난리 났잖아. 완전 난리 났었는데 우리. 까맣게 잊고 있던 교재에 실린 사진을 보다가 이 문양은 황규의 집에서 봤던? 결국 시체로 발견된 경진. 들었나? 선배 제 생각이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봐. 일단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뭐건 간에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한편 7월 15일경 실종된 조재영 양이 87년 발생한 사주역 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 조경호의 친딸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고? 민수가 알고 있었나? 저 가시나가 그 새끼 딸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잘 먹었습니다. 현이 어디 가노? 일로 와라! 병원에 있던 영섭은 의문의 말만 남긴 채 결국 사망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섭 형님 사촌 동생입니다. 아 맞나? 장례식장에서 영섭의 사촌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네, 두 분 영섭 형님이랑 친하십니까? 좀 친했다고 볼 수 있지. 학교 다닐 때 동아리도 같이 했었고. 두 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갖고요. 그 영섭 형님 사진들을 좀 추리갖고 뭐 추모 사진작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런 거 잘 몰라갖고요. 그렇게 영섭이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대단하다. 이걸 한 개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네. 이런 사진이 있다는 것도 완전 잊고 있었네. 이건 뭐지? 고딩 시절 교지를 만들 때 제보로 받았던 비디오 테이프. 전에 우리 이거 본 적 있지 않나? 이거 다 저희가 빌려가도 될까요? 예? 한편 그 난리를 치고 어디론가 도망가려는 영덕. 예, 정사부님. 인간적으로 섭섭합니다. 예. 우리 형제들을 위해 이리 말하자면 숭고한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세상에 누가 배 타고 일본 갑니까? 예. 이사부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사부님 가시는 길에 전단에 물건이 있어가 준비한다고. 맞습니까? 근데 아니다. 나가서 보십시오. 금방이면 됩니다. 이건 뭐죠? 신경가스? 부디 니르바나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저 손동작은 또 뭐지? 너무 이상한데?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온 정연은 바로 플레이를 해보는데 그 순간 가게로 돌이 날아옵니다. 엄마, 이게 다 뭔 일이고? 아유. 아니 이건 거의 테러 수준인데요? 테러범 조경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다니. 비교적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듯합니다. 그다지 기억할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평범한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살인마 조경호.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전 딸아이 엄마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 말은 조재영 양의 친모가 일본 분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드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덕이 죽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형인. 뭐 좀 나온 거 있어요? 이것도 그 가방 안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단거에 환장했나 보다. 그 일제사탕 같은데. 사탕.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경진 방에서 내가 이걸 본 것 같은데. 선배님, 왜 그걸 드세요? 감식기에 이거 성분 검사 좀 맡겨봐. 왜요? 이 양반 하는 짓이 전형적인 약쟁이였다. 기억나나? 영덕이 미친 듯이 먹던 사탕은 일본에서 들어온 SD 캔디, 최악의 환각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경진이 자꾸 여자가 보인다고 했던 건가? 이영덕이 학원 선생이랑 해골파 아들이랑 엮인 게다 이기지. 예. 약의 출처는 일본 야쿠자의 한국 판매책 해골파. 부산 마수대 아들하고 같이 진행하자. 그게 안만 해도 그림이 안 낫겠나? 해골 아들은 마수대한테 맡기고 너건 딱 너가 할 일만 하고 온다. 조쟁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워오란 말이야. 야, 저 정현, 저는 만다고 됐거든.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게 귀엽잖아. 고딩 시절 정현과 썸 타던 사이였던 유도부 용탁. 현재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 그를 민재가 짱돌 테러를 받은 숙반점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용타가. 그러게. 오랜만이네, 조정은이. 준비됐어? 영섭이 방에서 가져온 테이프를 용탁에게 보여주는데 이 동작은 설마 영덕을 죽인 사람들이 하던... 다 같이 틀었던 거는 기억이 나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건 완전 잊고 있었네. 역시 그렇구나. 나도 전혀, 민재도 그렇고. 재영이가 그냥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좋겠다. 그래 일관되게 살아가. 새 출발이 그래야 하고 싶어가 내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는 게 그... 아휴, 씨.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지. 심지어 돌아왔다는 소식 내 뻔히 들었는데. 아, 용탁이 삐졌네. 삐졌어. 타가. 요즘에 내 하는 일이 좀 성숙이라 영 시간이 안 되네. 용탁은 손절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정연의 식당을 방문한 형인. 사실 그 새끼랑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듣기로는 어렸을 때 둘이 시설에 있었대요. 부모님께서 둘 다 한꺼번에 입양하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물어뜯기 좋을 얘기인데도 그런 얘기는 이상할 정도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새끼랑 나랑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일을 겪는구나. 우리 재영이처럼 그렇게 착한 애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리고 정연의 동창이자 시정의 아내 경주가 정연을 찾아왔는데 전에 우리가 봤던 비디오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직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 배달됐었는데 그 비디오 내용을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서 뒤에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아닌데. 나는 기억하는데. 종소리. 이상한 말들 그리고 팔로 얼굴을 가린 여자. 내가 그 비디오 본 이후로 계속 같은 꿈을 꾼다. 꿈? 매일 똑같은 꿈. 뒤집힌 꿈이다. 뒤집힌 곳에 그 여자가 있다. 그 여자? 비디오 속 여자. 양팔로 얼굴을 가리고 밤새도록 내를 지켜보고 있다. 딸, 걔 한나. 영탁이도 분명 같은 꿈을 꾼다 했었다.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테러 터지고 니 더 이상 학교 안 나오게 된 뒤로 교실보다 없어졌다. 마치 한 번도 천한 적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 졸업했다. 한편 경주의 남편 시정은 특공대와 함께 해골파를 치러 출동합니다. 배후에 야쿠자가 있어서 조직원들이 총을 갖고 있는 해골파.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런 미친. 왜요? 겁먹지 마십시오. 경찰입니다. 감금된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벽에 그려진 문양. 문이 너무 두꺼워서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나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뭐고 이거? 복도 끝에 총을 들고 앉아있는 한 남자. 눈이 맛이 갔는데. 총알 내려라! 저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형 잠깐만 있어. 저기 저 여자 안 보여요? 이거구나. 구루님이 말씀하신 게 구루. 야, 이 새끼야! 저기야, 미안다. 영사, 이거 들고 아까 그분한테 가봐.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 재영의 실종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벌써 나갈 준비를 다 하셨네, 얘. 됐다. 이쁨 내라. 반장님. 이 사고로 시정은 다리를 잃게 됩니다. 시정이 입원한 병원에서 정연을 만나게 되고 오늘 형사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자꾸 형사님만 보면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가 봐요. 분명히 애써주시고 계실 텐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윗선에서 특별수사대를 편성했습니다. 아마 조재영 학생 실종건도 그쪽에서 같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형사님은요? 형사님도 새 팀에 합류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상 경찰에서 손 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나은 팀이 진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재영의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형인. 87년 10월 6일 전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실 조경호의 딸을 찾는 일이 그 새끼의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요즘 제게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당신은 죄가 없죠.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동안 나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겨우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신의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 더 이상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연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했다 왜? 재영이 접속해 있다 이가. 잘 좀 봐봐라. 뭐?
한편 한밤중에 메신저에 접속해 있는 재영의 아이디. 재영아, 니 지금 어디고? 너는 괜찮나? 87년 교지. 거기에 적혀 있어. 이건 정연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재영을 데리고 사라졌던 환규가 자수를 하고 뭔 생각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미친놈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노?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수대 강력팀 최영희 형사님 데리고 오세요. 그 전에 저는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내 얼굴도 모르는 모양이네. 아 맞다. 사진에서 본 그대로네. 사진을 봤다고? 혹시 누구한테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질문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그걸 내한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글을 한 게 뭐고? 김한규 씨 단독 범행으로 판결나면 김한규 씨 당신 인생은 끝이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야, 김한규. 7월 15일 조재영을 납치하여 다음 날인 7월 16일 어이 김한규. 조재영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어 김한규! 사체 전부를 차에 싣고 부산대교에 가서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일이며 제가 한 일을 마치 외운 듯이 또박또박 진술하는 환규.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루인지 뭔지 누군가 시켜서 한 것 같은데요. 시신도 없는 재영의 장례를 치르는 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싶다.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없었어? 그게 87년 교지 거기에 적혀 있으라고만 하고 바로 나갔어요. 왜 그럼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재영이가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분명 곧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것 같아서 괜히 고모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죄송해요. 아니야 수가. 이렇게 시신도 없는 재영이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정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영섭이는 알고 있었어. 재영이가 납치될 거 말이야. 그리고 김한규 집에 있었던 그 문양도 예전에 우리가 찾았던 문양이랑 똑같아. 이건 김한규 그 새끼가 혼자 벌인 일일 수가 없어. 재영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정연아. 나 하는 데까지 해볼 거야. 이제 남은 것도 아쉬울 것도 없어.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찾았던 영섭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데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섭이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영섭이요? 영섭이가 누굽니까? 여기 살았던 영섭이 모르세요? 정영섭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산 지가 10년이 다 돼간다 카이. 네, 여보세요? 예. 그 렌트 때문에 오셨어요. 렌트요? 아니 지난번에 그 저희 집 그 렌트 하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한편 이젠 정연의 전화도 받지 않는 형인. 경찰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찰 일 그만둘까 한다. 공공기관 같은 데 이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잘하면 우리 같이 옮길 만한 데를 찾을 수도 있겠지. 형사님,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재영이랑 같이 방송부에 있던 애들이 형사님께 테이프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걸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메시지 확인하시면 알려주세요. 내 앞에 먹은 거 없나? 테이프 같은 거. 그거 병원에 놓고 왔었는데 이시정 경사 병문안 갔을 때. 저희가 이거 다른 물건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못 드렸나 봐요. 네, 제가 잠깐 들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면회 온 적이 있나요? 네, 딱 한 번 여동생이 면회 온 적이 있어요. 급해 보였어요. 냉정한 척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 같고요. 왜 갑자기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되묻고 싶은데요. 당신들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오셨어. 본능적으로 이 일이 조경호와 관계가 있음을 느끼는 정현. 결국 12년 만에 조경호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왔어? 재영이가 실종됐어.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꾸민 일이야? 개수작 부릴 생각 말고 있는 대로 말해. 재영이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미친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넌 재영이를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재영이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네. 너 진짜 걔에 대해서 알고 있니? 가령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그 아이와 단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적 있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한 일은 정연아, 재영이한테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그걸 왜 네가 부정하는 거야? 재영이는 왜 사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 뭐가 두려워서? 걔 입에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무서워서? 닥쳐! 이게 무슨 짓이야? 진정시킨 거야. 재영이 남지. 김학규한테 최면 걸어서 시킨 거야?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너. 너 본인을 지금 이 일에서 제외시키고 있잖니. 뭐가 생각나서 여기까지 온 거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너는 그 문양을 보고 지금 나한테 온 거야.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그 일에 대해서 묻질 않고 있고, 그거 두려움 때문이다. 아주 먼 옛날 우리 둘이 복지원을 같이 나올 때 그때 내가 네 안에 그걸 심어놨어.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그리고 재영이 너야. 이 사실 잊으면 안 돼. 그럼 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 반복하게 되면 너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조정현. 알 수 없는 소리만 하고 돌아선 조경호. 대체 정연이 잊고 있는 게, 아니 잊고 싶었던 거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게 뭘까요? 한편 아이들이 형인에게 맡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시정. 이게 아까 그 기가. 그냥 들어봤다. 휘파람 소리 되게 깨름칙하다. 휘파람 소리? 내가 들은 건 그런 건 없었는데. 나는 휘파람 소리랑 종소리랑 번갈아 가면서 들린다. 아 진짜? 테이프의 소리를 들은 그날 밤, 또 뒤집히는 꿈을 꿉니다. 깼어요. 계속 경주를 바라만 본다는 얼굴을 가린 여자. 뭐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꿈에서 깼는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형이는 시정에 싸늘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정현은 문제의 그 문양이 그려진 어느 건물을 찾아갔는데 정현이 찾아간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진짜 이 모든 일을 수감 중인 조경호가 꾸민 일일까요? 그렇다면 조경호가 구루? 아, 현기증나. 다음 편, 빨리 다음 편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